모르는 종목들을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상한가 특급 배송, 안녕하세요. 진행의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도 양시장 파란불로 마감을 했습니다. 밖에서 조금 안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대두가 됐고요. 중국에서도 부동산 리스크가 여전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가증권 시장은 6일째 하락세를 보여줬고 오늘 코스닥 시장도 88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시장이 주목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는데요.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전도체 다음으로 맥신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맥신 관련주들이 오늘 일제히 좀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태경산업을 비롯해서 나인테크 같은 종목들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중국 소비주들이 오늘장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커가 6년 만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 코리아나를 비롯해서 한국 화장품, 또 제이준 코스메틱 등 다양한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 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고요. 목요일부터는 잭슨홀 미팅도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해보면 좋을지 오늘 더 똑똑한 전략 상한가 특급 배송에서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상한가 특급 배송, 그럼 오늘 더 힘차게 출발해봅니다.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분과 함께라면 정말 신명나는 주식 매매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장 주저봐드리는 주식대장 오경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정말 네 박자 매매 기법으로 요즘 정말 핫하신데 오늘 또 금요일이고 하니까 이 네 박자 이 노래가 하나 떠오르거든요. 살짝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개와 함께 또 우리 뉴페이스니까 한 소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노래는 잘 못하는데 네. 곡절 한번 네. 부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쿵짜 쿵짜 쿵짜자 쿵짜 네 박자 속에 여기까지만 부르겠습니다. 네, 네 박자 매매 기법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계신 주식대장 오경식 전문가님이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도 바로 여쭤볼게요. 오늘은 어떻게 시장 보셨을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한 주 잘 마무리하신 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 반등을 그렇게 멋있게 이렇게 메꿔내지 못했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증시 한번 같이 보시면서 한번 오늘 증시 흐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건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종목을 어떤 걸 들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일단 지수 자체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런 사진을 보여드렸겠고요. 자, 오늘 증시 내용에서 이제 헝다 파산 신청 얘기랑 또 미국 금리 인상 우려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 이제 좀 하락을 했는데 그럼에도 이 반도체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강세가 좀 있었죠.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반도체 테마의 반등이 시작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로운 테마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맥신 테마, 무더기 상한가를 갔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은 일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은 추세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일봉의 하나하나의 흐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제에 밑골이 달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어제의 종가를 뛰어넘는 상승이 나왔으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가는 깨지 않았으나 중간 정도에서 머무른 그냥 양봉으로 끝났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다음 주에 잭슨홀 미팅이나 금통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관망하는 매수세가 많았다, 관망하는 수급이 많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결국 어제의 저점을 이탈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아주 주도 테마를 갖고 있지 않은 이상은 이 저점을 깨게 되면은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사실 이 봉 자체를 봤을 때는 캔들 자체를 봤을 때는 아직 방향성을 모르는 캔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좋은 위치였죠. 바로 어제의 시가 위에서 마감했다. 이것만으로도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에코프로의 악재가 나왔습니다. 이동채 회장이 구속을 당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코프로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물론 내가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4, 5% 빠진 게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시장의 전체 흐름에서 또 에코프로의 그 대장주의 이 흐름이 대장주라는 관점에서 회장이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3, 4%밖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는 2차 전지가 그래도 바닥을 거의 다지고 있다라는 뉘앙스로 저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네?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참 지금 시점에서는 2차 전지를 공략한다고 했을 때 좀 어떤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2차 전지를 공략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같이 어떻게 보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이건 안 될 거야. 역시 이건 고점이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가 제일 좋다? 그냥 대장주를 잡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익히 많이 들고 있고 익히 많이 들었고 또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홀딩스 같은 대장주를 어떻게 보면 지금이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또 주식 대장이시잖아요. 네. 대장주 잘 잡으시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식 대장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QR코드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안에서 에코프로에 대한 대응 전략도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테마주 분석을 매일매일 테마주 분석을 하는 이유가 뭐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주식 시장은 미인대다라는 존 케인즈 경제학자 존 케인즈의 말을 들은 것처럼 오늘 어떤 테마가 올랐는지 어떤 종목들이 올랐고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갖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을 함으로써 이 대장주를 잡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꼭 대장주가 아니더라도 오늘 2등주, 3등주가 또 내일의 대장주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장주만 볼 게 아니라 그거와 관련된 테마의 어떤 그룹을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신다면은 오늘 이 종목을 못 잡았으면 2등주 잡으면 되고 2등주 못 잡았으면 3등주 잡으면 되고 또 이 1등주가 많이 빠졌네? 그럼 다시 1등주 잡으면 되면서 이 순환매를 모두 다 먹을 수 있다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테마를 들어가 보자고 하면요. 먼저 가장 워낙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죠. 그래서 제2의 초전도체가 아니냐라는 맥신 테마가 있겠고요. 그러므로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한미반도체의 반등, 그게 이제 반등의 시작이냐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가장 강했던 맥신 테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가 이 테마에서만 8개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이 테마가 굉장히 오늘은 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전 이런 말을 안 좋아해요. 제2의 모모다. 제2의 모모다.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보다는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도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대장주들과 이 대장주가 왜 올랐는지 그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 맥신도 초전도체처럼 조금 짧게 가는 테마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초전도체가 짧게 가지는 않았습니다. 초전도체가 짧게 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초전도체와 맥신의 차이점이 분명히 몇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적 이슈였죠. 그리고 이 초전도체라는 거를 아무 나라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것을 상온 초전도체를 우리가 했다라는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큰 뉴스였습니다. 그렇지만 꿈의 신소재 맥신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자, 여기서 나온 힌트가 있어요. 대량 생산의 길을 열었다. 이 얘기는 소량 생산은 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첫 번째는 아니다. 라는 거죠. 초전도체, 상온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였죠? 우리가 처음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이게 다 글로벌적 이슈 같고 둘 다 센 것 같지만 내가 처음 깃발을 꽂았느냐가 그리고 내가 두 번째냐는 완전 내용이 다르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대량 생산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많이 올랐고요. 사실 이게 어제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상하가 갔지만 거의 다 풀렸는데 아무래도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이 중국 문제라든지 미국의 금리 인상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휘발성이 강하고 빠르게 사람들이 몰려들 만한 테마에 몰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자, 맥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 맥신 테마주를 하면서 이게 뭔지는 알고서 테마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은 티타늄과 탄소로 이루어진 티타늄과 탄소로 이루어진 2차원 구조의 나노 신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2차원 구조가 뭐냐? 그래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핀도 2차원 구조잖아요. 그래핀 같은 경우에는 탄소로만 이루어졌는데 맥신 같은 경우에는 티타늄과 탄소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죠? 티타늄 안경테 같이 가볍고 튼튼하고 또 높은 전기 전도성을 갖고 있어서 전자기 차폐 그리고 사실 요거는 많이 부각을 안 하셨을 거예요. 요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핀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요 맥신이라는 소재 자체가 이 리튬 배터리의 어떤 보조제로서도 쓰일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핀보다 비싸니까 그 내용까지는 아직은 시장에 전달되지는 않겠지만 이런 내용도 있었다라는 점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반응했던 맥신 테마주들이 뭐가 있었을까라고 보면 정말 많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휴비스, 코닉 오토메이션, 태경산업, 나인테크 요 네 개가 가장 강했고요. 나머지 뭐 경동인베스트, 아모센스, 엑스피릭스, 티플렉스 정말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으로도 상한가가 갈 종목이겠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뭐 20% 이상 올랐던 종목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테마주들을 할 때 이렇게 큰 정말 많은 종목들이 테마군으로 엮인다라고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보통 한 일주일, 적어도 일주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을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하나하나씩 조금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비스고요.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상한가를 못 말았지만 오늘 바로 상한가를 갔죠. 그래서 오늘 맥신 테마주 중에서 가장 먼저 상한가를 갔다. 이 얘기는 오늘 대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면 역배열에서 이제 반등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맥신 테마주들 좀 이따 보면 다 보이시겠지만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이 역배열 추세에서 반등이 나온 케이스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바로 이 소외됐던 종목이다.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맥신 테마라는 걸로 엮으면서 수급을 딱 땡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이 역배열에서 역배열에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종목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테마가 정말 큰 테마가 됐을 때는 이 역배열에서 이 저가죠. 이 저가 지점에서 내가 큰 상승을 다 먹을 수 있다라는 좋은 점이 있고 반대로는 이거의 또 반대 단점으로는 이 역배열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계속 매물대가 쌓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매물대가 쌓여 있는 것들을 다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엄청나게 강한 테마여야지만 매물대를 다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어떻게 보면 어제와 오늘 맥신이라는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이 재료에 대해서 주말 동안에 좀 판단을 하고 또 주말 동안에 추가적인 뉴스를 확인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휴비스 같은 경우에는 왜 얘가 대장일 수밖에 없느냐는 내용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내박자 매매에서 재료, 차트, 거래 대금 그리고 실적을 보시라고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료에서 다른 종목들이랑 차원이 좀 달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맥신 고분자 나노 복합재를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맥신을 만들 수 있는 특허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강했죠. 뭐 좀 이따가 말씀드릴 수 있는 뭐 나인테크나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직접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이거를 활용해서 어떤 기술을 쓰겠다라는 뉘앙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적인 특허를 갖고 있는 아이가 가장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다른 종목도 간단하게 보시면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쭉 우하향하다가 슈팅이 나왔죠. 역시나 소외를 받았던 종목이고 거래량도 없다가 최근에 터졌죠. 이 얘기는 이 종목도 역시나 소외를 받고 있었다. 그나마 이제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게 2차 전지에 엮여 있는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강한 상승을 보였겠고요. 그 다음으로 태경산업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쭉 우하향을 하다가 슈팅이 나왔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망간 테마, 하이 망간 2차 전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지만 2차 전지의 힘이 좀 빠지면서 또 사실 하이 망간이라는 게 바로 진전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의 소외를 받다가 오늘 슈팅이 나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휴비스 그리고 코닉 오토메이션 다음으로 세 번째로 상한가 갔던 종목입니다. 나인테크라는 종목이 있고요. 요것도 이제 당연히 2차 전지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눈에 가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 시장에 덜 소외받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까 전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하향을 그렸다고 보신다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하향은 아니고 이렇게 바닥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통 맥신 테마로 엮이지 않더라도 슈팅이 나올 자리였다라는 것이고 고점과의 거리가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혹시 맥심의 재료가 빠져서 좀 하락이 나온다고 했을 때 2차 전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기회가 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그냥 딱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해서 이 맥신 관련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요거에 어떻게 대해서 관점 설명을 보시나요?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맥신 관련주를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전에 제가 제2의 초전도체 이게 좀 애매하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자, 요게 누구죠? 김태희. 그죠? 그럼 네. 제2의 김태희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제2의 김태희요? 글쎄요. 저요.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네. 맞아요. 제2의 김태희. 네, 맞습니다. 제2의 김태희라는 우리가 항상 느끼지만 제2의 모모 했을 때 이게 제2의 모모가 됐을 때 잘 갔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쵸. 왜냐? 이게 그만큼 파급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학적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게 아니죠. 그냥 대량 생산이 안 됐던 것을 대량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제 이 대량 생산을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거를 양산화시키는 건 또 다른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재료의 강도가 초전도체보다는 약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초전도체만큼의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고 물론 월요일 날에도 좀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나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라는 걸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맥신을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슈몰이가 계속 됐습니다. 뭐 언론에서도 해외 언론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또 국내 그 이석배 그 박사님도 계속 내가 뭘 하겠다, 내가 발표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떻게 보면 연료를 주입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 맥신 같은 경우에는 이 맥신이 탄생한 배경을 보자면 이 초전도체 테마가 빠지면서 제2의 초전도체 같은 물질이 발견됐다. 여기서도 이미 나오죠. 제2의 초전도체.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제2의 초전도체니까 일단 달려보자. 들어가 보자 하면서 다 오른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재료였다. 정말 센 재료였다. 그렇다면 어제 상한가를 풀지 말았어야 됩니다. 근데 상한가를 풀었다는 얘기 자체가 이게 가만히 보면 좀 애매한데 하면서 일단 빠졌다가 오늘 장이 시작되고 나서 초전도체가 빠지니까 거기서 나온 수급이 그러면 요거라도 일단 올려보자 하면서 올렸다라는 뉘앙스가 좀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다음 주 초에는 좀 더 강할 겁니다.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셀 겁니다. 뭐 월요일, 화요일 정도는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오긴 할 텐데 그 뒤의 흐름은 아마 조정이 나오겠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첫 조정에서 얼만큼 지지를 하느냐 그리고 뉴스가 계속 나오냐를 판단하시면서 그때 못 사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때 관심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뉴스 매매를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받고 싶다 하시면 지금 바로 QR 찍고 3422 눌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도 오경식 전문가님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경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 통해서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 대장이신 만큼 또 트렌드에 맞는 섹터도 잘 잡아주시잖아요. 요즘 정말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이 좀 궁금하거든요. 요즘 대세가 뭔가요? 네, 요즘 대세는 사실 대세가 뭐다라고 딱 하나의 대세가 있다고는 표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갖고 온 이 반도체 섹터도 그렇지만 지금 이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그리고 비만 치료제 그리고 2차 전지, 2차 전지도 아직 완전히 죽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테마군들에서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테마들이 어떻게 보면 좀 덩어리가 좀 큰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애들이 움직이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런 잡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돼서도 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갖고 나왔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죠. 이게 좀 차트가 좋은 위치다. 재료가 계속 좋고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한미반도체가 장중 24% 상승을 했습니다. 당연히 오를 만한 위치였어요. 오를 만한 위치였고 재료가 계속 좋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다음 주 실적 발표가 나오고 삼성전자가 9월 달에 신규 GPU 고객을 확보한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한미반도체가 SK 하이닉스 향이긴 하지만 이 반도체 섹터 자체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뉴스를 간단하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좋아진다. 이대로만 버티면은 이제 가격만 오르면은 실적이 확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8, 9월 달에 북미 GPU 2개 업체로부터 HBM3에 승인을 받을 거다. 여기서 이제 GPU 업체 2개는 뭐냐? 그냥 2개밖에 없습니다. 엔비디아랑 AMD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거에 물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미반도체를 일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좀 더 한미반도체가 왜 올랐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한미반도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수급 자체가 좋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이거에 관련된 수급이 몰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SCI 지수 편입에서 종목들 몇 개를 보면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도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도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오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JYP도 들어갔고요.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이 MSCI 지수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수급들 때문에 미리 좀 올랐다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미반도체는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MSCI 지수에 편입되는 종목들, 요것들은 조금 더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도체 쪽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약간 자랑 같아가지고 왜냐면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올라버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 정도의 횡보 조정을 갖고 있었어요. 이 얘기는 뭐냐? 가격 조정과 횡보 조정이 있는데 가격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를 많이 빼고 옆으로 움직이는 거라면 이 횡보 조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옆으로 그냥 쭉 횡보를 시키면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가격 조정이 별로 크지 않은 상태에서 횡보 조정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이 종목이 정말 센 종목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급등이 나오면서 역사적 고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줬는데 아시다시피 MSCI 지수의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빠르게 들어온 만큼 편입이 완료가 되게 되면은 주가에 조정은 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한미반도체만 있었느냐? 바로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올랐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정폭이 훨씬 컸습니다. 저는 사실 한미반도체를 한미반도체도 좋지만 이수페타시스 역시도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기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미반도체 시선이 많이 쏠려 있다면 얘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물론 오르긴 올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8, 9월 달에 GPU 업체에 들어가게 되고 또 계속된 좀 이따도 말씀드릴 그 AI 네이버 클로바의 이슈도 있는 만큼 AI 반도체 쪽, AI 테마 쪽은 좀 계속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우리 전문가님께서 처음 방송을 출연하셨는데 어제 언급 주셨던 종목 두 가지가 하루 만에 정말 두 자릿수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또 어제는 엔비디아 실적도 수혜주로 꼽아주셨는데요.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급등 선물처럼 주신 만큼 오늘의 종목도 또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식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오경식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박자에 대한 이 매매 전략 궁금해지거든요. 좀 살짝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박자 매매 관련돼서는 제가 어제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냥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자 매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네박 테마주를 하고 싶다면 네 박자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재료 거래대금 차트 실적입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기본적이지만 이것을 정확히 알고 매매를 하는 것과 모르고 매매하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재료는 기간과 강도를 결정하고 거래 대금은 세력의 힘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차트는 우리가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또 내가 저항과 지지를 그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작도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정해주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적은 종목의 건강함, 하락에 대한 보험을 설정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 에코프로와 같이 아주 큰 상승을 이뤄내는 것이겠고요. 이 중에서 한 개라도 빠지면 한 개가 빠질 때마다 그거에 대한 상승폭에 대해서는 너무 기대를 하지 말아야 조금씩 감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맥신 테마 같은 경우에도 재료 자체에 대한 기간과 강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 말고는 1000억 이상 터진 종목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 같은 경우에도 역배열이었죠. 그래서 역배열의 어떤 단점들,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엄청 더 강한 뉴스들이 계속 공급이 되지 않으면 매물대를 뚫기 쉽지 않다라는 점이겠고요. 실적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오늘 오른 종목들 대부분이 실적이 그렇게 좋은 종목들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나 2차 전지이기 때문에 최근에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실적이 좋으니까 차트가 밀리지 않았던 거지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배열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실적에 대한 어떤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떨어지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맥신 테마의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보다는 조금 더 기대감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이 네 박자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도 그냥 간단하게 그냥 지나가만 갈게요.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일상 관여도 글로벌적 이슈인지 또 일정이 길고 확실한지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거래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래량, 거래대금, 수급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서 비슷한 표현으로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은 내용은 저희 노란톡방 들어와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은 가감없이 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서 저희가 딱 보실 거는 거래대금 1000억 이상 터졌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1000억 이상 터져야지만 큰 돈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실적이 좋으면 빅트렌드로서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고 실적이 없다라는 것은 단발성 테마. 사실 초전도체 테마가 우리가 파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와 대박이다라고 하지만 길이 자체는 이것을 길게 끌고 갈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왜냐? 일정 하나하나에 이석배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하냐, 이석배 박사가 어떤 얘기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이건 실적은 안 되는 건 분명한데 어떻게든 해먹고 나가야지 라는 거를 여러분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초전도체가 상온 초전도체가 바로 된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가치를 바로 창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 즉 이 실적으로 곧바로 이어지지가 않고 일정에 대해서 좀 애매하다 보니 이런 식으로 급 상승을 하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단발성 테마다. 이건 길어봐야 한 달밖에 안 가는 테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한 것과 들고 가면 언젠간 오르겠지. 언젠간 오르겠지가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성테크 물론 이석배 박사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이 저점 대비 거의 100배가 오르는 상황인데 역사적 저점 대비 100배가 오른 상황인데 여기서 물렸을 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가늠이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네 박자를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이 네 박자에 어디가 부족한지 어떤 건 좋은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트가 있겠는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추가적 고점 대비 한 30% 정도에서는 언제든지 매수 구간이 있습니다만 제일 좋은 매수 맥점은 첫 하락 30%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첫 하락이란 것은 첫 상승이 나오고 나서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진입을 해볼 만한 맥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진입의 근거는 당연히 가격적 메리트겠죠. 그리고 지지와 저항. 보통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말할 때는 이제 고점 대비 얼만큼의 지지를 긋고 있는지, 역사적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 저점에선 어떤 매물대의 저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평선 같은 경우는 11선, 21선, 61선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전략이 있습니다. 저의 네 박자 전략을 정확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저에게 많은 정보 얻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식대장님의 이 네 박자가 딱딱 맞는 종목들과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챙기실 수 있습니다.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 네 박자에 딱딱 맞는 종목들 좀 가져오셨다고 하는데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장바구니 같은 경우에는 알체라와 인트론 바이오를 갖고 왔습니다. 알체라는 뭐 많이 익숙하신 종목이고 인트론 바이오는 최근에 올랐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뭔 재료지?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먼저 알체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AI 안면 인식, AI 영상 인식의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모회사가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라는 업체입니다. 스노우가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 AI 어플 만드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게 AI의 결이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 핵심 재료는 8월 24일 하이퍼클로버가 이제 런칭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일정 매매에 있어서 AI 사업을 영위하면서 네이버와 관련도가 높은 기업이다라는 것 자체가 이 네이버 관련주로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겠고요. 그럼 전문가님, 지금 이 네이버 관련주로 또 말씀을 주셨는데 이 알체라 말고도 또 뭐 솔트룩스라든지 뭐 셀바스 AI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같이 움직인다고 좀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에서 펀드로서 지분 투자를 조금 해주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결국은 결이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디테일한 요소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알체라, 폴라리스 오피스, 오브젠, 유비용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엮여 있는 종목이다. 이 얘기는 네이버의 이슈가 나왔을 때 가장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이제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관련된 내용이죠. 삼성과 챗 GPT를 만든다라는 뉘앙스 때문에 오르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삼성에서 AI 뭐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반응이 나오겠죠. 그럼 같이 엮어서 볼 종목은 뭐다? 삼성의 지분 투자를 받은 엠노가 있죠. 그래서 엠노와 솔트룩스 같이 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까 전에 또 뭐 말씀하셨죠? 또 뭐 셀바스 AI도 그쵸. 있고요. 네,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셀바스 AI 같은 경우는 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진단으로도 엮이고 AI 그냥 AI로도 엮이고 그렇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AI의 흐름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종목군이다. 다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정확히 어떤 거에 엮여 있는지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더 계속 이어가 보면은 아시다시피 이 하이퍼클로바 X 이슈 때문에 알체라를 제가 소개시켜 줬겠고요. 하이퍼클로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랫동안 많이 준비했습니다. 발표 자체는 올 초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긴 했지만, 네이버라는 기업 자체가 어떤 기업입니까? 우리나라의 그 검색 시장을 몇십 년째 잡아먹고 있는 업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쌓인 많은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지식인에다 물어본 그 데이터들, 여러분들이 카페에서 올린 그 글, 여러분들이 블로그에다 올린 그 글들이 다 데이터로서 모여 있으면서 그걸 가지고서 지금 AI 사업을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미국의 해외 기업보다는 좀 늦었지만 그럼에도 이 어떤 방대한 데이터량과 이 한국 사람의 어떤 특성에 맞는 AI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네이버가 AI를 진출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알체라 종목의 모회사인 스노우가 뭘 만드느냐라고 봤을 때 바로 이런 걸 만듭니다. 뭐 스노우 어플 예전에 좀 유행을 했는데 최근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나만의 어떤 AI 프로필 사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카톡에다가 내 프로필 사진으로 올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갖다가 뭐 베이비 페이스 같은 걸 해가지고, 또 뭐 아니면 뭐 나랑 누구랑 결혼해서 만들어지는 아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렇게
스노우 AI로 갖다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노우 같은 경우에 이런 어플을 만드는 회사이고 또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플을 찍게 해주는 어떤 영상 솔루션을 하는 업체다 보니까 이 네이버 AI에 필요한 추후에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차트를 보자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여곡절이 좀 많았던 종목입니다. 상장 시기 자체가 굉장히 좋았어요. 이 상장 시기가 어떤 때였냐면 바로 코로나 시기 때 메타버스 테마다 뭐다 하면서 급등이 나왔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알체라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상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말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바보예요. 왜냐? 내가 메타버스랑 관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아씨 뭐지? 그러면서 그냥 주가가 흘러내렸어요. 그러고 나서 보통 우리가 종목을 할 때 이 회사의 성격도 잘 보셔야 돼요.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 너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거였죠. 내가 관련이 없다고 그냥 말을 해버리는 순간 시장에서는 얘는 관련주 아니네 하면서 바로 아웃을 시켜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죠? 그냥 주구장창 흘러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올 초에 한 번에 반등이 나왔죠. 이게 바로 이 AI 이슈가 나왔을 때 반등이 나왔던 자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다가 드디어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월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조금 더 우리가 배웠던 네박자 매매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네박자 매매에서 재료는 우리가 뭔지 알고 있죠. 네. 네이버 AI 테마다. 재무는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재무는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개는 제외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거래 대금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대금을 봤을 때 보시면은 이날 8월 초에 1,000억이 넘는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좀 돈이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점 대비 대략 한 20%에서 25% 정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 터지고 나서 첫 조정을 받았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는 게 중간에 추가적인 거래가 이탈이 되는 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제가 봤을 때 크게 이탈된 거래 대금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요거는 매수세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반등이 나왔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첫 조정에서 첫 반등 요거 먹으려고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쵸. 당연히 전고점 돌파를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들어가는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박자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비록 올랐지만 다음 주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매수의 관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8월 24일에 또 하이퍼클로버 X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알체라에 대한 대응 전략도 꼼꼼하게 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란톡방 꼭 함께 하셔서 오경식 전문가님의 전략을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이야기 들고 오셨다고 하니까요.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바구니 종목은 인트론 바이오예요. 그래서 요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3일 동안 급등을 했습니다. 아주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 종목이긴 한데 꽤 괜찮은 재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고요. 아나운서님 혹시 보톡스 아직은 맞으실 나이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저도 좋아합니다. 요즘 보톡스 정말 많은 분들이 맞으시기 때문에 이 보톡스 관련한 기업이라면 실적을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테마성이 좀 있습니다. 요 종목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바로 이제 독성 없는 바르는 보톡스 물질을 그러니까 보톡스와 유사한 효능을 내는 물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요거가 이제 보톡스는 아시다시피 독성이 있는데 독성이 있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독성이 없다 보니 의약품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프리패스를 하면서 화장품 원료로서 쓰일 수 있는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독성 없는 바르는 보톡스를 개발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화장품 시장에 큰 센세이셔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겠고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제표가 바이오 기업치고는 나쁘지가 않아요. 실적이 일단 매출은 잡히고 있고 영업이익도 상패당할 만큼의 나쁜 실적은 아닙니다. 더구나 이제 현금성 자산과 이 현금성 자산이 900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목의 시총이 3,600억 정도 되긴 하지만 이런 현금이 많은 게 뭐가 좋냐? 바이오 기업의 최대 어떤 악재라고 보면 가장 우리 개미들을 울리는 통수가 뭐냐? 유상증자라든지 시비를 찍는 거겠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현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 통수는 안 친다라는 점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겠고요. 자, 이 기업이 화장품 원료로 보톡스 효과를 내는 소재를
등록을 했는데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자회사 중에 하나가 더마잭이라는 회사와 노드 메이슨이라는 회사를 갖고 있고요. 이 각 기업이 하는 일이 뭐냐? 더마잭 같은 경우에는 패치 요즘 많이 패치형이 많이 뜨죠. 그쵸. 라파스 같은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인데 이 패치형 제품에 화장품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 있고 노드 메이슨 같은 경우에는 헉슬리라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이 기업 인트론 바이오가 이 물질을 개발했을 때 바로 상품화 시킬 수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보다 그냥 물질만 개발해 놓고 화장품 만드는 업체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다. 내가 바로 상품화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큰 장점이겠고요. 네. 차트를 먼저 보시면 좋은 차트는 아니에요. 이 얘기는 왜냐? 왜 오늘 내가 갖고 왔느냐? 이거는 일단은 거래대금 1,000억 원 터졌습니다. 그리고 역배열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 같은 경우에는 매물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한 2배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이 얘기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제가 아까 전에 뭘 말씀드렸죠? 첫 조정에서는 잡아볼 만하다. 그 얘기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경, 쉽게 말해서 이제 단일가를 걸릴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당연히 이 급등했던 애들 입장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8,000원대 라인에서는 잡아볼 만한 내용이다. 왜냐? 이 보톡스를 독성 없이 얼굴에다 바로 바를 수 있는 화장품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라고 갖고 온 종목이 아닙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 유심하게 관심을 갖고 8,000원대 라인에서는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으로 2가지 종목 짚어주셨습니다. 이 알체라 그리고 인트론 바이오 정리해 주셨는데요. 이 해당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QR 찍고 3422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경식 3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네 박자에 맞는 이 종목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정말 저희가 상한가 특급 배송이긴 한데 상한가 특급 배송으로 또 2가지 종목이나 잡아주셨어요. 어제 한미반도체 하루 만에 24% 급등 그리고 이수페타시스도 13% 또 하루 만에 잡아주신 만큼 오늘의 종목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또 타임특가 종목 바로 여쭤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타임특가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우스, 폴라리스 오피스, 롯데관광개발 이렇게 3종목을 갖고 왔고요. 어제 좀 시간이 부족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빠르게 3종목 다 말씀드릴 수 있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세정 장비를 만드는 또 로봇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만드는 세정 장비가 뭐냐? 이 반도체를 만들 때 씻어내야 되거든요. 찌꺼기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거를 씻어내는 걸 만드는 업체고 이 세정 장비가 왜 중요해졌느냐? 반도체가 구멍이 점점 조그매지죠. 조그맣게 만들다 보니까 자꾸 이물질이 끼면 안 좋습니다. 그리고 HBM 같은 경우에도 이 구멍을 뚫죠. TSB라는 구멍을 뚫는데 그 구멍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려면은 이 세정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수율이 높아지겠죠. 지금 어떤 상황이죠? HBM이 쇼티지가 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HBM의 어떤 수율을 뽑아줄 수 있는 거라면 정말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세정 장비를 개발하고 양산 중에 있으며 S사에 납품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를 갖고 왔고요. 재무 같은 경우에는 좋습니다. 재무는 좋아요. 재무는 뭐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정말 저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무는 좋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만 460억을 뽑았다. 그래서 작지는 않습니다.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반도체 업황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아질 텐데 내년부터는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반도체 장비와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로봇에서도 키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겠죠. 이번에 뭐가 상장하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도 이 로봇에 대한 재료가 조금 있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이 기업이 정확히 어떤 걸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 많이 뜨고 있는 패키지, HBM 패키지인데 HBM에서 이 TBS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실리콘 관통입니다. 그래서 이 메모리들을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말해주는 건데요. 이 뚫을 때 여기에 어떤 찌꺼기 같은 게 많이 끼겠죠. 그래서 이 찌꺼기들을 세정 장비로 다 씻어주고 또 요 패키지볼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볼 볼을 이렇게 서로 붙일 때 여기 찌꺼기가 끼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씻어주는 걸 만드는 업체다라고 해서 HBM에 좀 중요한 것을 들어가는 업체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분석 간단하게 드리자면 이 종목이 월봉입니다. 월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역사적 고점을 돌파하고 급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못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냥 보고 있는 게 훨씬 안전해요. 네, 그래서 안전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왔느냐? 바로 고점 대비 한 30% 정도의 조정을 받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네박자 매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대금 1,000억이 터졌고 첫 상승에서 첫 조정이 나왔다. 그것도 30%, 60일선을 2번이나 지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부담 없이 한번 잡아볼 만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기업으로는 폴라리스 오피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테마주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 기업이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클로버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클로버와 이제 협업을 해서 그 네이버 클로버의 어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오피스 시스템을 8월 달에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이 업체가 막 챗GPT 이런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갖다가 이 네이버 클로바나 아니면 오픈 챗GPT랑 함께 어떤 그 오피스를 만드는 것을 런칭 시킨다고 하고겠고요. 이 종목은 사실 재무가 좋지는 않아요. 재무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차트로만 접근해야 되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정이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갖고 온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거래대금 1,000억이 터졌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대금 1,000억이 터지고서 슈팅이 한번 나왔죠. 그리고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저와 좀 빨리 만났다고 하면 이 첫 조정에서 잡아드릴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걸 놓쳤기 때문에 다음 조정을 기다려야 됐겠고요. 그래서 첫 조정 이후에 그 다음에 나온 조정이 이번 조정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밑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는데 다음 주에 일정이 있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쯤에 한번 차트를 보시고 접근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만 이미 한번 시세를 준 종목이죠. 그렇다는 것은 너무 큰 기대치를 갖고 매매를 하시면 안 된다. 뭐 대략 한 10%, 20% 정도의 수익 정도를 생각하시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롯데관광개발, 제가 어제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고 왔겠고요.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에 호텔을 사업을 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호텔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뭐죠? 바로 카지노죠. 물론 우리는 못 들어가죠. 우리는 못 들어가지만 이 외국인 관광객들은 카지노를 한 번이라도 가보게 되겠죠. 그래서 매출의 핵심인 외국인 카지노를 갖고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올 3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돌입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겠고요. 오늘 뉴스 좀 있어서 한번 갖고 왔는데 이 차트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인의 관광객 입국 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3년이 빨간색 줄인데요. 2003년이 4월, 5월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계속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재무를 보셨다시피 올해는 흑자 전환, 3분기 때부터 흑자 전환을 하고 내년부터는 1,000억, 내후년에는 1,600억의 영업이익을 누리는 회사입니다. 이 기업이 시총이 1조밖에 안 됩니다. 퍼로 따지면 한 8밖에 되지 않는 건데 이런 종목 꼭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가 왜 제주도에 있는 이 기업을 생각을 하셔야 되냐, 기억을 하셔야 되냐. 바로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무비자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이 중국인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없죠. 그리고 제주도에 뭐가 있죠? 신화워터파크라, 신화월드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중국 쪽 거예요. 그 왜 갖고 왔느냐? 중국인들은 자기 걸 팔아주고 싶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를 더 많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물론 얘가 대빵이긴 하겠죠. 제일 수혜를 보겠지만 이거에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정말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차트를 간단하게 보시면 이 종목 역시 반등이 좀 많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쌍바닥이 나왔다. 주봉상 쌍바닥이 나왔다는 걸 먼저 봤죠. 그래서 일단은 차트는 바닥을 찍었네 라는 것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일봉을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 이날이 1,000억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인데 슈팅이 일단 나온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 조정에서 아직 첫 조정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 바로바로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좀 첫 번째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강한 종목이다 보니 고초병을 조금 들어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정리해주신 3가지 타임 특가 종목에 대한 정리는요, 더욱더 자세한 전략 노란톡방 안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QR 찍고 3422 혹은 샵 3772번으로 오경식 보내주시면요, 오픈 채팅방 열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쉽게도 전문가님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 대응하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